배우고 성장하는 부모를 위한 마미톡 클래스. 안녕하세요, 오은영입니다. 사실 이제 마미톡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만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또 잘난 척하네. 제 잘난 척 하자면 이렇게 강의 컨텐츠를 하자는 곳 진짜 많거든요. 근데 마미톡에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 하는지 이런 좋은 내용의 교육 컨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유아 중에서도 만 나이로 3세 이후부터 유아, 초등 저학년 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이를 대할 때는 정제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돼서 착상이 된 순간부터를 임신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임신 기간 내내 얼마나 궁금한 게 많으세요? 그리고 출산 직후 이런 신생아, 또 돌 전까지 이 발달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개 돌 전 아이들은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안전하게 잘 대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하는데요, 이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 이외의 것들, 부모가 해줘야 되는 많은 역할들, 또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것들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미톡과 함께 임산부 여러분들, 그리고 또 막 출산을 하신 또 엄마 아빠들, 그리고 신생아, 돌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거,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저 오은영 박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꾸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엄마 아빠 또는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갖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거를요,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낳는 거기 때문에요, 합계 출산율이 2.0이어야 인구가 유지되는 거죠. 근데 합계 출산율이 지금 우리나라가요, 작년 통계로 0.81. 근데 최근 통계가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단위로 0.1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국가의 합계 출산율이 1.3 밑으로 떨어지면 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저출산 위기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견하기를 2050년 정도 됐을 때 대한민국의 인구가 과연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반 이하로 줄 거라고 보고요. 남아있는 인구의 대부분이 노령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임신하셔서 아이, 사랑하는 아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막 출산한 아이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막 너무 귀여운 아이들, 이 아이들이 20살, 30살쯤 됐을 때는 생산 인구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출산을 한 부모는 정말 달리 애국이 없습니다. 진정한 애국자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애국자. 제가요, 평생 후회되지 않게 살려고 애는 많이 썼어요. 그리고 많이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서 진짜 후회되는 게요, 아이 하나 낳은 거 진짜 후회됩니다. 작년까지는 의학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의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미톡과 함께 저와 또 시간을 보내시고 혹시 마음속에서 이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이렇게 행복을 주는구나라는 걸 좀 느끼신다면, 그래서 아이를 한 명 더 출산하신다면 저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임신 키트 있잖아요, 2줄. 너무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저는 아주 생리가 규칙적인 사람이어가지고요, 한번 딱 걸러서 야 이거 임신인가 보다. 그래서 소변검사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딱 임신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직하고 있는 대학병원의 산부인과를 몰래 가서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임신이더라고요. 그냥 기뻤어요 이런 표현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임신이 확인된 순간, 또 엄마가 된 순간, 아빠가 된 순간,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셨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볼까요? 저는 5년 동안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임신을 확인하고 나서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하고 9년 조금 못 미치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5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꽤 긴 기간 불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아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던 참이라 너무 기뻤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쁜 마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좀 복잡하더라고요, 마음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신이 안 기쁜 게 아니고요. 기쁘지만 기쁜 마음과 더불어서 다른 마음들이, 다른 감정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제일 걱정됐던 것이 임신과 출산 때문에 내가 맡았던 중요한 일들에 차질이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걱정 때문에 막 스케줄표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 출산 예정일이라는 게 있지만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이가 딱 그날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스럽더라고요. 저는 아이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다른 집 아이들도 사랑하고 그렇지만 일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또 나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임신과 또 임신의 과정, 또 출산 이후 또 양육을 하면서 일을 못 해낼까 봐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를 출산한 게 1998년이니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또 여자들이 전문직으로 진출하는 게 지금에 비해서는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에이, 여자니까. 에이, 여자는 저래서 안 돼. 이 소리를 안 들으려고 어쩌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애를 써서 일한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됐었습니다. 자, 저 솔직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혹시 나는 기쁨 이외에 다른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는지 한번 적어도 볼까요? 제일 먼저 생각되는 거는 아이를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아이 키우는 거를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기본적으로 임신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고 또 이 아이한테 꼭 필요한 건 무엇이고 하는 걸 잘 안 가르쳐요. 예전에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어깨너머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육아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몸에 익혀진 부분이 되게 많아요. 가족 제도나 사회 문화가 좀 바뀌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이러는 거를 보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칩니다. 네, 학교에서 사실 이런 거 좀 가르쳐야 되는데요. 네, 꼭 뭐 목욕시키는 방법 이런 걸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 어떻게 오는지 이 아이가 또 내 그 자녀로서 날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대해야 되고 나는 어떤 부모로서 이 아이 옆에 존재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창 가치관이 형성될 요 나이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좀 없지요. 네, 되게 아쉽습니다. 또 경제적인 건 큰 문제입니다. 한정된 이제 경제적인 예산 수입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특히 부부간에 이런 걸로 갈등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한 명 식구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요. 아이가 조금해도요. 아이는 짐이 되게 많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아이 하나 태어나면 집이요. 솔직히 난장판이 됩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난장판이 돼가지고요. 애들 물건이 가득 차요. 그러니까 이 좁은 지금 우리가 둘이 부부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내지는 이미 이제 큰아이가 한 명 있을 때 둘째나 셋째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있을 공간이 충분한가? 이제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죠. 누가 얘를 전적으로 육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하던 일을 그만둬야 되나? 그럼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이러한 걱정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요. 입덧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입덧. 근데 저도 입덧 굉장히 심했거든요. 첫 달에 6kg가 빠진 거예요. 저는 임신하기 전하고 먹는 게 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막달에 원래 기본 체중, 시작한 체중으로 보면 8kg가 늘었어요. 원래 제 체중에서 2kg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입던 옷을 다 입고 인부복을 안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우리 아이가 거꾸로 앉아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우리 아이는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잘 못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까지 아이가 돌아오질 않아서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입덧이 심하니까요. 정말 사람이요.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저희 후배들이나 또는 제자들, 임신한 제자들이나 후배들한테는 충분히 쉬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라고 해요. 그 이외에는 저는 비교적 임신은 또 잘 견뎠던 것 같아요. 입덧 말고는요. 근데 이제 다들 나름의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임신 과정을 잘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기존에 좀 잘 관리해야 되는 건강적인 면들을 고려해야 되는 임산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신 과정을 잘 겪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들 여러 가지로 걱정들이 되지요. 그래서 임신이
마냥 그렇게 100% 1년 365일 임신하는 내내 10달 내내 하루 24시간 내내 행복하고 기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또 고민이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거나 모성애가 약한 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으로서 나의 내면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잘 살펴보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잘 알아야 그것을 잘 파악하고 그걸 통해 잘 또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내면의 생각과 마음을 잘 따라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신은 큰 스트레스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 그러면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과도한 스트레스는 안 좋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임신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이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어쩌면 외부로부터 오는 다양한 자극들을 내가 다루어내는 과정이고 이걸 스트레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임신은 엄청난 큰 변화이잖아요. 결혼도 큰 변화인데 임신은 결혼보다 더 큰 변화입니다. 결혼은 사이가 나쁘면 결혼 생활을 종결을 하죠. 근데 자식은 낳으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그냥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보다 임신, 출산이 훨씬 더 큰 변화입니다. 이 변화에는 언제나 또 잘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겪는 것들을 그냥 인간이 겪어야 되는 스트레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배움과 또 그것이 안 됐을 때 생겨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입장도 다르고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를 정말 갖고 부모가 되고 싶지만 그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싱글로서 자녀 없이 배우자 없이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우고 성장하는 부모를 위한 마미또 클래스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임신 과정에 계시든 아니면 이미 출산을 하셨든 이미 부모가 되신 분이라고 이제 전제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를 키운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자녀를 위해 그 헌신과 쏟아 부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임신을 하신 여러분, 그 용기, 부모가 되려고 마음을 먹은 여러분들의 그 고귀한 마음, 엄청난 격려와 칭찬과 응원을 보냅니다. 이 임신과 출산, 또 부모로서의 양육, 부모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 다 힘을 좀 합해서 우리 열심히 한번 배워봅시다.